대방강 원각수다라 여의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원각경 현담을 교재로 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부분은 그 교재의 432쪽에서부터 442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중 개차 부분이죠. 현담이 모두 신문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서 제8문 8번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봉종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만약 가르침의 문헌만을 기준으로 하면 그저 이론적인 해석만 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헌에 나온 글자라든가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활용한 그 음성 언어 이런 것 등은 좀 놓아버리고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손가락에 의지해서 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문헌과 또 교리적인 해석에 의존해서 결국은 수행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과 체험에 대해서 규봉종밀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현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전의 현담으로서 매우 유명한 현담이 우리나라 불교계에는 조선 고려 후기부터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현담으로는 두 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습니다. 하나는 원각경 현담이고 하나는 화엄경 현담이다. 원각경 현담은 마음심자 심에 기초해서 불교 전체의 문제를 설명해 가는 반면에 화엄 현담은 그 법계 를 기준으로 해서 불교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면에서 이 현담은 그 불교 개론에 해당한다. 또 불교 통론에 해당한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선종조사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천 28조설이라고 그래서 규봉종밀 스님은 이 대소초라는 책과 책 속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러니까 규봉종밀 당시까지 내려오고 있는 부법장전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제1조에서부터 제28조까지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의 433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주 352쪽을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내용은 규봉종밀 스님이 쓰신 중화 전 심지 선문 사자 승습도에도 이것이 실려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온 내용을 좀 설명해 볼 것 같으면 처음에 다섯 스승들은 여기 다섯 스승이라는 것은 처음에 나온 마하가섭에서부터 제5조 제다가까지입니다. 3장을 다 겸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바국다 뒤로부터는 율에 관한 가르침은 또 별도로 유행이 되었고 계빈 3장이죠. 그러니까 23조가 되겠네. 사자 비구인데 아래로다가는 계빈 3장 그 이하로부터는 그 마음법만 따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경장율장 논장을 다 그 한 교단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지만 세월 속에서 그것이 다 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그 중에 하나만을 전문으로 하든가 둘을 전문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화되어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 다섯 번째 있지만 황매조 중국 제5조 홍인 문화에서는 또 남북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제28조가 달마다라고 그 다음에 제29조가 이제 달마 초조가 되는데 초조는 달마는 저 서쪽에서 보면은 그 28조가 되지만은 중국에서 보면 초조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조의 제자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이렇게까지 내려오는데 홍인 문화에서 남북이 분열되어서 남종과 북종으로 갈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에서는 해능을 6조로 하는데 북종에서는 신수를 6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종에서는 신해를 제7조로 하는데
이 북중에서는 보적을 제7조로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의 434쪽에 나눴습니다. 해서 이제 결론 짓고 넘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요 맺은 말, 비록 전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옆에서 나오는 계통이 자주 발생했다라는 것. 그리고 저들의 가르침이 결국은 한 맛에, 그러니까 깨침, 부처가 깨친 깨침의 내용, 그 연기법이죠. 그 깨침에 이르게 하지만 그 주장에 따라서 이제 여러 종파가 발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둬야 될 인물은 하택신회입니다. 하택신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책의 436쪽에 신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각주로 달아놨습니다. 각주로 달아놨습니다. 꼭 각주 내용을 좀 읽어드릴 것 같으면은 신회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아놓고 이렇게 써놨네요. 6조 대통신수를 제치고 해능을 선종의 6대 조사로 만든 장본인이다. 20세기 초 중국 돈왕에서 선문헌이 발굴되면서 그의 저서가 세상에 알려진다. 규봉종밀에 따르면 하택중에서는 공적지심, 공하고 또 고요한 그런 마음, 또 영지불매, 신령스러우면서도 무언가를 아는 능력은 전혀 끊어지거나 혼탁되어짐이 없다라는 이런 등등의 긍정적인 논법으로 규봉종밀이 중생의 마음을 정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선종의 정통이다 라고 규봉종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서 이 신의 스님도 그것을 방증하고 있고, 그런데 신의 스님의 문서가 20세기 초에 도낭에서 이제 석굴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발견되어지기 전까지 규봉종밀 스님이 이런 그 하택신회에 대해서 또 하택신회가 전하는 내용과 그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어떤 활동이냐, 육조 해능으로 만든, 육조로 만든 장본인이 신회라는 이야기를 그 규봉종밀 스님의 문서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믿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도낭에서 문서가, 신회의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봉종밀의 입장이 정확했음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머릿속에 규봉종밀이 그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켰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이 이렇게 한번 박혀지다 보니까 특히 한국 현대 사회에서는 그 규봉종밀의 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신회의 문서들이 발견이 되어서 역사적 증거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규봉종밀의 특히 이 육조 해능과 신회의 관계를 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믿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신의 스님이 썼던 작품으로다가 발견되어진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남양화상 돈교 해탈 선문 직료 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단어라는 책을 보고, 줄여서 우리가 단어 그러는데, 이 단어라는 책을 보고 후세의 제자들이 육조 단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회의 문집인 단어를 보고 해능의 문집을 만든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그 역사와는 달리 이념적으로 그렇게 다시 재구성되어진 현상들이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 화상 어록이라는 책이 1996년에 중화서국 출판에서 북경에 있는 거죠. 그 인민대학의 양직문 교수에 의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연구를 할 때 양직문 교수를 경도에 가서도 한번 뵙게 됐고, 또 이분이 동경에 오셨을 때도 한번 뵙게 되었고, 한국에도 한번 오셨었죠. 네, 한국에서도 한번 배웠네요. 그래서 신에 대한 여러 연구 교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저도 자료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나라 선종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화전 심지 선문사자 승습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 있는 화엄 원인론과 요 뒤에 있는 중화전 심지 선문사자 승습도, 이 뒤에 있는 책 이름은 줄여서 승습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원인론과 이 승습도는 별도의 책인데 너무 얇아서 그것을 따로 출판하기에는 조금 좀 불편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요 책입니다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 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 책에 볼 것 같으면은 164쪽에 이런 내용의 계보도가 그려 있어요. 여기 승습도에서 승이라는 건 이어받다라는 뜻이고 습은 익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익히고 이어받은 것에 대한 그림, 요게 승습도입니다. 요 승습도를 그려놓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규봉종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다시피 중국의 초조와 달마, 그 다음에 가운데 해가, 이 가운데가 정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승찬, 도신, 오조, 홍인이 내려오죠. 그 홍인 밑으로다가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그려놨죠. 육조 해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밑에 신회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규봉동밀 당시에 이렇게 제7조는 하택 신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 승습도가 만들어지게 된 내력은 당시 훗날 재상이 되었던 배승상께서 규봉종밀 스님에게 선종의 그 판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표를 좀 그려주시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한 책이 바로 이 중화전 심지 선문사자 승습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역사를 살았던 그것도 지식관료인 그 배휴의 질문에 청탁에 의해서 이런 그 문서를 작성한 것이니 거기에는 사사롭게 개인의 어떤 견해를 반영시킬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게 적어도 사실적 역사를 왜곡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돈왕에서 문서가 특히 그 하택 쉰의 문서가 발견이 되니 규봉종밀이 해왔던 이런 얘기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학자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져 있지만 이 일반 수행하는 승려들에게는 아직도 이 규봉종밀에 대한 그 오해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해는 하나는 일본에서 프레임 씌운 오해가 하나 있겠고, 일본이 선중심으로 가다 보니 일본이 특히 조동종 쪽에서 씌운 그 오해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근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에 들어서 그 성철 스님께서 해인사 성철 스님께서 규봉종밀의 수행론에 좀 반대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달리하면서 규봉종밀 스님이 좀 비판되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긴 달마의 제자가 해가이고, 그런데 여기에 반계루다 도육이라는 분도 나왔고, 총지라는 분도 나왔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5조 홍인 밑에서, 여기도 얘기를 할까요? 4조 도신 밑에서 우두종이 출연합니다. 우두종.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우두종. 그 다음에 이제 홍인이 있고, 홍인 밑에서 여기 있죠? 홍인 밑에서 6조 해능이 나오는가 하면은, 6조 해능이 나오는 거 아니면, 홍인 밑에서 남북이 갈라졌다고 그랬죠. 이게 북정 신수가 나오는 거예요. 신수가 6조예요. 북정에서는. 그리고 보적이 나오고, 이 보적 밑으로다 이런 제자들이 쭉 나왔던 것입니다. 이 뒤로다 나오지만은 여기는 제가 생략을 한 거죠. 제가 생략이 아니라 규봉종밀이 생략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능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해능 밑에 정통 제자는 신해가 그 사상을 이어받지만, 반계로 남학 해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남학 해양의 제자에 홍주종 있는 마조가 나오고, 마조 밑에서 이 백장이 나옵니다. 백장 밑에서 임재 등, 황벽, 임재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선종 정토는 이쪽 남학 해양, 마조, 도일, 백장, 회해, 그런 다음에 황벽, 희운, 그 다음에 임재, 의현 이렇게 내려오는 임재종 계열입니다. 우리나라의 계열은.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실제 당나라의 해능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신해임에도 불구하고 송대 이후로 가면서부터는 신해는 반계로다가 제켜지고 밀쳐지고 이쪽 그 남학해양계통 백장회해 더 내려가서는 임재의현이 소위 말해서 육조해능의 정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상은 뭐 왜곡이라는 표현까지는 말하기 어렵고, 그 사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사상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구별해 봄으로써 어찌해서 역사적으로다가는 신해가 해능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송대에 가서는 신해는 반계가 되고 이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남학해양 계열이 정통으로 되는지를 사상사적으로 우리가 밝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지고 그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서술되어지는지, 역사는 현재에 서술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하나의 히스토리컬 팩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팩트, 사실로서 현대적인 그 시각에 의해서 재구성되어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이 6조 해능에서 7조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거는 요 6조, 7조 요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해능과 북종 신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북종 신수와 해능과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해능은 아주 미천한 사상적으로도 또 신분적으로도 또 교단의 세력으로도 그렇고, 당시에 있었던 신수는 소위 말해서 당나라의 두 서울, 장안과 낙양, 양경의 그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로 받들여지던 인물이 이 신수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과 또 사상사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선종의 역사 속에서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네들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수의 북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번뇌를 털어서 청정함을 살피고, 번뇌 털고 청정함 살피고, 그러니까 번뇌와 청정을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전 연구에 대해서 이네들은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종이 아닌 남종, 해능의 남종에서는 경전 연구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죠. 요 7번만. 요 1번하고 7번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으면은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요 두 개만 기억해 두시고 요 두 개만 시험에 내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여러 종파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려온 그 책에 기술되어진 그 사안만이 실제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 실제의 역사와 책 속에 기록되어진 역사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또 인간의 평가에 의해서 역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타산지석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적지, 고요한 인지작용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규봉종밀이 지자, 알지자, 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도 이 하택 신해 계열의 사상적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념이라는 건, 염이라는 것은 외부로 향하는 일체의 사량 분별을 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선행되어진 지식을 가지고 대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있는 대상의 있는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된 지식으로 그것을 재구성하는 그런 인간 지식의 아주 원천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모순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습니다. 때문에 외부로 향하는 의식의 활동성을 쉼으로써 대상이 그냥 그대로 내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라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무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식의 지향성에 대한 중단, 이런 것 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트를 좀 볼까요? 다음 시트는 결국은 이제 수행론에 대해서 규봉종밀이 이렇게 수행의 입장에서 선의 학파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저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규봉종밀은 요점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 종밀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그러니까 당나라 당시에는 어떤 사상 또는 그 수행의 판도가 있었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